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로는 지난 8월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원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이 시작됐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인강원 정문 사이를 두고 인강원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장애계와 인강원 폐쇄 반대를 외치는 인강원 거주장애인 부모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장애계가 인강원에 의도적으로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서울시와 도봉구 현장 실태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인강원은 인강원 거주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국고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위와 관련해 서울시와 도봉구는 인강재단 이사진 전면 해임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강원 관계자들이 서울시와 도봉구의 현장 실태 조사 등의 행정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장애계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부모가 없다고 때리고 구타하고 산으로 끌고 가서 엇박지르고 이러한 비참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공금을 함부로 횡령하는 국가 세금을 도둑질하는 이런 시설들에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없다. 하지만 인강원 거주장애인 부모 측은 인강원이 폐쇄될 시 60명에 달하는 인원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에 가면 25가지밖에 안 받아줘. 그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어. 학부모예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면 우리가 항의를 한다니까. 우리가 뭐 무식한 사람이요? 또한 장애계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항의 서한을 인강원 원장 박 씨에게 제출했지만 박 씨는 모든 항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진실을 내가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음해하고 이게 모욕하고 내 명예훼손죄를 다 할 거고 다 할 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강원 재단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집회를 예고하는 등 양측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류 문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도 세계 곳곳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제1회 세계장애인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이게 조금만 운이 좋았더라면 리시드 잡는 거였는데. 그렇죠.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캐릭터들의 종횡무진, 입담을 자랑하는 캐스터들의 현장감 넘치는 중계까지 열띤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제1회 세계장애인 e스포츠 대회 현장입니다.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의 첫 번째 대회는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한국 선수들을 비롯해 미국과 싱가포르, 네덜란드, 태국 등에서 예선전을 거친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e스포츠를 하시는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나라에서 e스포츠 즐기는 선수분들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문화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대회.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2를 비롯해 한국의 카트라이더와 스페셜 포스2 등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한국의 다양한 게임을 경험해보며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갑니다. e스포츠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게 매우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도 온라인을 통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e스포츠. 세상과의 소통을 돕는 기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e스포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전국지도교육감협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을 결의했습니다. 협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에서 3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의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홈리스 행동이 노숙인을 술이나 담배 등으로 유인한 병원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숙인 복지단체인 홈리스 행동은 일당 정액수가제의 특성과 노숙인들의 사회적 약점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노숙인들을 입원시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삼았다며 해당 병원 6곳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홈리스 행동은 요양병원 관리감독과 노숙인 보호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관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진정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소극적이며 관계 형성에 서툴렀던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경기도가 일시보호 아동의 교육을 위해 개교한 고사리 학교. 학대와 방임 등으로 정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던 아이들이 고사리 학교에 들어온 뒤로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몰랐던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나 자신을 알아가는 느낌 같아요. 아이들의 변화 뒤에는 고사리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규 교육에 준하는 학습 지원부터 음악과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까지 지원합니다. 비슷한 아픔을 지닌 친구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동심과 이해심을 기르게 된 것도 치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리와 놀이교육도 수준에 맞춰 진행되며 도내 일시보호 아동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아동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퇴소를 하던 귀가를 하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원이 되더라도 좀 더 밝은 모습을 가지고. 올해만 50여 명의 학생이 따뜻한 교육을 선물받고 밝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고사리 학교는 앞으로 보호소 외부에 교육시설을 따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일반 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청이 관내에 경영이 어려운 목욕탕을 인수해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구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재개장했습니다. 최연미 기자입니다. 중계동 목련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이 노후하고 손님이 없어 지난 2013년 7월에 폐업한 목욕탕이 리모델링을 끝내고 복지 목욕탕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곳이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이라 저소득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그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폐쇄가 됐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쇄를 했던데 목욕탕이 꼭 필요하니까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만들게 됐습니다. 중계 2, 3동 복지 목욕탕은 공사비 6억 8천만 원을 들여 보일러 변압기 등 노후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문턱을 없애며 자동문을 설치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족탕과 특수 욕조 등을 설치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인근에 목욕탕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새롭게 개선된 목욕탕 시설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불편했어요. 진짜 불편했는데 생긴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이것만 기다렸죠. 욕조 있었는데 이번에 띄었어요. 다 띄고 새로 그냥 민자로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샤워만 하고 여기 와서 하니까 좋아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용 금액은 일반인은 5,000원, 청소년, 장애인, 경로 우대자는 3,000원이고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내년 3월에는 SH공사의 협조로 상가 건물에 승강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노원 복지목욕탕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손쉽게 목욕탕을 찾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원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장애계 단체가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창원시가 대기자가 많아 지역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요금 인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가 장애인 인권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게 하고 폭력과 학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수첩에는 거주시설 이용인 관점과 종사자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돼 있고 장애인이 시설 이용 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문장과 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2014 부산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오는 10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서는 사무직과 서비스직, 생산직, IT 부문 등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면접이 이뤄집니다. 특히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채용 박람회 당일 증명서 사진 한 장과 이력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현장 면접이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경우 이용요금이 무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2,500원이고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내년 1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판사와 법원 사무처 직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기초 수화반을 운영합니다. 서부지법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 원활한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패션왕이 될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꿈도 없는 빵 셔틀 우기명. 핫하다에서 사입은 패딩은 가짜일 뿐이고 좌절한 김영은 우연히 전설의 패션왕 남정을 만나게 되는데 도와주세요. 네이버 웹툰 베스트 1위의 기록을 세운 패션왕. 매 씬마다 특별한 컨셉을 지닌 의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주원, 설리, 안재현, 박세영, 김성호 등 웹툰과 싱크로율 100%에 도전한 배우들의 모습이 재미를 선사합니다. 가난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이들로 뭉친 희망FC가 우여곡절 끝에 결성되고 박철우 감독의 엄한 교육 방식에 아이들이 점점 축구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게 되는데 국내 최초 지역아동센터 유소년 축구단 희망FC 6년간 여정을 담은 축구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을 연출한 이뮤철 감독의 복귀작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감동과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류 비련극 홍도가 16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뮤직 드라마 당신만이 대학로 예술마당 사관에서 30일까지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매력적인 보이스 로이킴이 15일 대전 오송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곡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바깥 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안쪽 차선에 있던 트럭이 방해하는 듯한 주행을 합니다. 오른쪽 차선을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승용차는 자연스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알고 보니 승용차 앞에 차가 뒤집혀 있는 교통사고 현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곡선차로 끝에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트럭 운전자가 배려 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럭 운전자의 배려가 돋보인다며 요즘 보기 드문 매너 운전을 실천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트럭 운전자의 배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막아줬는데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가 전방에 사고가 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 시 삼각대 미설치에 대해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